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88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라와는 올 시즌 하위 전력의 팀들의 강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가 8위 이하의 팀들을 상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라와의 현재 경기 기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라와는 후방에서 전진하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기 쉬운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하는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삿포로는 강팀을 상대로도 천천히 경기를 이어가며 초반을 버텨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삿포로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족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했으며 그나마도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삿포로가 우라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우라와의 신승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우라와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경기에서 강하지만 전방 압박에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실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우라와의 신승을 예상하면서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오버와 핸디캡 무승부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라와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개 과정에서의 약점을 감안할 때 한 골 정도의 실점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와의 전략은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 라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와사키가 중원에서의 전개를 중시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전술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와의 주전 선수들 중에서 사비오를 제외하면 믿을만한 주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기노시타가 8골을 기록하며 교체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가와사키의 플레이는 에너지 레벨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활동량이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약점이 크게 나타납니다. 가와사키는 빠르게 전개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 간파, 마치다 같은 팀을 상대로 올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에서 가시와가 신승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을 높이는 전략이 가와사키를 상대로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와의 경우 주전 선수들 중에서 사비오를 제외하면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핸디캡에서는 무승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와의 강한 중원 압박이 가와사키를 상대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는 원정 경기에서 활동량이 떨어지고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고전하기 때문에 가시와의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와의 공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더 양상에서 신승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핸디캡에서는 무승부가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비셀고베의 공격진은 최근 무토와 오사코를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베는 나고야와 같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들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마치다와 삿포로와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끈적한 수비에 막혀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고야를 상대로는 3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2골 차이로 승리한 것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고야의 문제는 올 시즌 상위권 팀들을 만나면 무력하게 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커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오전 전패를 기록하며 득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고야는 강팀들의 공세를 90분 동안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고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고야가 올 시즌 강팀들의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베가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운영하는 팀들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고베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를 1순위로 삼아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베의 최근 좋은 공격 컨디션과 나고야의 상위권 팀들과의 부진한 성적을 고려할 때 고베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나고야는 강팀들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워하는 만큼 고베가 이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 배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후쿠오카는 베르디와의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베르디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도 후쿠오카는 뛰어난 수비 능력을 발휘하여 실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공격 지표에서는 뒤졌지만 후쿠오카의 낮은 라인은 공을 지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공격에서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웰링턴의 부상으로 인해 후쿠오카의 공격 성적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베르디는 라인을 단단히 굳히고 버티는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다를 상대로도 공격 지표에서는 앞섰으나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진으로 인해 0대1로 패했습니다.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도 공을 오래 소유했지만 후쿠오카의 조직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르디는 승격팀 치고는 쓰리백의 안정감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위안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강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공격적으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베르디는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공격 지표는 앞서지만 최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이 일관되지 않아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오카도 지나치게 낮은 수비 라인이 공격 시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강한 수비력에 의해 공격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는 수비에서 실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웰링턴의 부상과 낮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르디는 공을 소유하는 데는 능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와 무승부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